시장을 향한 신선한 시각, 오늘 김동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심상치 않은 채권금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월의 이 마지막 장이군요. 어떻게 연초 투자 다들 성공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랠리라고 할 정도의 장세였으니까요, 나쁘지 않으셨겠습니다만 어째 어제 오늘은 좀 어수선합니다.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고요. 우리도 어제 올해 들어서 가장 썰렁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먼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KRX 300이라는 새 지수의 출현으로 인한 기존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의 매물 출회,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의 약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주 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선 건요, 역시 채권 시장에서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채권 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미 국채 10년물 역시 2.7%대를 뚫고 올라왔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의 감세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건 분명한데 인프라 투자는 또 크게 늘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더 내야 된다. 올해 미국의 국채 이 순발행 규모가 작년에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죠. 또한 안 그래도 실적이 좋은데 법인세까지 깎아주니까 미국의 우량 기업들 이곳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속속 올려줍니다. 예를 들면 미국 최대 통신사죠. AT&T가요. 직원 20만 명에게 $1,000씩 골고루 나눠줬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13만 명에게 역시 $1,000씩 일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회사들이 이렇게 치고 나오면 아마 그 밑에 단에 있는 회사들도 다 따라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소비를 촉발시키고 그 소비는 물가를 올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금리 상승 미국만의 일이 아니죠. 최근 독일 국채 상승세는 더 눈에 띕니다. 작년 12월 마이너스 0.4% 근처에 있던 독일 국채 5년물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영역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유럽중앙은행 내부에서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데 양적 완화 우리만 더 해야 되는가, 이런 공감대가 퍼지고 있고, 실례로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 이 양적 완화 QE를 더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다 총재가 마침내 물가가 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 국채 금리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연초 이후에 저희 증시라인 11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채권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올해 금리 전망을 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금리는 오를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상당수가 그중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급하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을 주셨죠. 또 이코노미스트들이나 투자 전략가들과의 대화의 초점도 오르는 금리가 주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반반으로 갈렸던 것 같습니다. 강세 시황관을 가진 분들은 지금의 금리 수준과 상승 속도라면 시장의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향후 경기에 대한 자신감 정도로 인식을 하면서 악재보다는 오히려 상승 탄력을 높이는 호재로 봐도 된다, 이런 의견이 반이었고요. 반대는요, 아니다, 조금 더 금리가 오르면 주시장 상승에 확실한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그 반대쪽의 반이었습니다. 강세론의 전제는요, 물론 금리 상승의 속도가 완만하고 절대금리 레벨도 어느 정도 수준 안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의 금리 상승 속도는 분명히 그 전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절대금리 레벨도 대체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3% 수준을 넘어간다면 일종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2.7%를 넘어서고 있죠. 그다지 멀어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장금리의 상승은요, 결국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 성장의 목도 그 금리 상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체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또 그로 인한 채권 시장 내의 수급의 악화가 그 주된 원인으로 봅니다. 채권 시장은 긴 안목으로 보면 어쩌면 역사상 가장 긴
강세 국면을 이어왔다고 할 수 있죠. 특별히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는 저금리 아니 초저금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에 얼마나 오랜 기간 머물러 있습니까? 주시장보다 더 많은 돈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주식처럼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지는 않죠. 방향을 한번 틀면 함께 움직입니다. 그만큼 방향성이 중요한 시장이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주시장이 각계전투를 하는 보병 같은 존재라면 채권은 항공모함 같은 거죠. 방향을 틀기도 어렵지만 한 번 방향을 틀면 관성의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대로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있는 관심 종목의 등락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올해는 채권 시장의 향배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투자하기 유리한 환경에서 투자해야 성공의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최근의 금리 상승은요, 주식 투자를 조금씩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